여러분 이거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땠어요? 강남은 똘똘한 한 채라고 떠든 전문가들이 있어요. 강남을 사야 된다. 유명한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강남은 지금 어때요? 매매 수급 지수가 80이 붕괴됐어요. 80이 붕괴된 건 완전히 시장의 매수세가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6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주가 76이고 0.6포인트 하락한 75.4인데 자, 서울은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거래는 많이 되지 않아. 아주 극급매만 가끔 거래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별로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급매만 거래되니까 이거 거래되면 또 올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호가가 높은 호가들이 많아. 내가 보면은.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매매 수급 지수는 벌써 사고자 하는 심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강남보다 더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지는 지역이 보고,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구 68.2예요. 도대체 내가 70 이하로는 매매 수급 지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노도강, 동북권도 69.6. 자, 문제는 충분히 조정된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경기도 지역, 이제 웬만한 지역들, 이제 버블 7 지역들 빼고 조정 지구가 풀리면 분양권 물량이 시장에 엄청 풀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막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서울의 도심에 있는 매수세를 경기도가 좀 빨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는 더욱 떨어지고 거래는 더 안 되면서 초급매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수도권의 매매 수급 지수도 역시 77.9, 전주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이면 가장 극심한 침체기였어요. 그때가 77.2야. 자, 그때보다 0.7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2013년 4월에 매매 수급 지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조정지구가 이제 풀리면은 경기도 지역에 이제 분양권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 이제 신도시들 있잖아요. 2기 신도시들. 자, 검단이라든지 양주, 옥정, 그다음에 여러 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분양권들이 이제 마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입주할 때 잔금을 마련을 못하는 다주택자의 물건 또는 1주택자의 물건들이 쏟아져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이제 못 받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무피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정지구 해제의 효과는 이미 다른 지방에서 다 그대로 나타났어요.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더라. 자, 거래가 안 되니까 물량이 시간이 지나니까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강남에서도 매매가 취소가 되고 있어요. 강남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도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 4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사가 43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8월에 이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점을 쳤구나. 버블 구간이나 하고 하니까 계약권을 날리고 취소한 거죠. 서울 송파구의 잠실 5단지 전용 면적 8위도 지난 6월에 31억 8,500에 거래됐다가 매매가 취소됐다. 이거 불과 3, 4년 전에 18억 5천 정도 했거든요. 이 가격에 이 가격이면 완전히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슬 전용면적 134제곱미터 매매 계약도 역시 취소가 됐다. 지난 5월에 이루어진 건데 당시 매매가가 49억 4천만 원인데 매수자가 사정으로 잔금 이행이 어려워졌다. 자, 그래서 또 취소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취소 사례들이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 서초동 서초 레미안 148제곱미터 이달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대요. 근데 지난 2월이면 그래도 좀 빠졌을 때 거래인데 이때가 24억이 거래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3억 5천 정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사가 17일 직전 실거래가가 22억. 자, 8월에 비해 4억 1,500 많이 빠졌죠. 22억에서 4억 1,500이면 많이 빠진 거예요. 17억 8,500이 되었다. 자, 이제 이것도 아직도 덜 빠졌어요. 빠지기는.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는 원인은 역시 이제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전세금 보증금을 빼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84.3,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전국이 다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도 전세 수급 지수가 78.6. 서울은 지금 70대. 80선이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수도권도 80.4. 자, 수도권도 다음 주 되면 수도권도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79.2. 그러니까 수도권도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서울 수도권이 지금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역전세가 났거나 또 어떤 사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후순위 대출을 받거든요. 이제 이 후순위 대출을 어디서 받냐면 주로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서 받잖아요. 자, 근데 저축은행 업계 1, 2위인 SBI 저축은행과 OK 저축은행에서 이번 주 들어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중단했다. 연 17% 대출에 강남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도 대출을 받겠다. 17%라도 집을 받겠다. 왜냐면 이제 역전세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강남 아파트 후순위 대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이금융권이 난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죠? 돈이 없어서 난리 났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PF가 부도, 부실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자,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가도 후순위 대출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자금이 경색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도 봉청약을 포기한다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가와 사전 청약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전 청약 받은 아파트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포기하는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야. 참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마구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서. 정부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또 마구 규제 완화해 주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적당히 규제 완화해 줘야지. 그렇다고 마구 규제해 주면 이거 완전히 또 이 시장이 또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PF로 지금 건설사들이 거의 부도위기에 많이 휩쓸렸잖아요.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경색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어떤 위기감이 있는 거야. 내 보니까 위기감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분양이 되겠어요? 물건들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현장에서 부도가 나겠죠. 그죠? 많은 현장에서 부도가 나고 많은 금융권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금의 이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 보면 아파트들이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담보 대출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대형 브랜드도 지금 미분양 나고 있고, 대전 신도시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이 시장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거거든요.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다음 달에도 12월 달에도 또 올리고, 자, 우리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최고의 상수는 금리거든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PF의 부도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금융권들이 자금 경색에 들어간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후순위 대출도 막혀 있고 그런 사정이잖아요. 지금 이 고물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또 계속 예전에 잭슨 홀 미팅에서처럼 얘기한 것처럼 파월 의장이 강하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또 금리 완화하겠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완화를 하겠다는 소리를 올라가지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고물가는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금리는 내리지도 않는 거야. 올리는 속도만 조절할 뿐이지. 이제 암덩어리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암덩어리를 더 키워가고 있는 꼬라지가 됐어요.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완화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게 암덩어리는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 부작용이 우리 주택시장에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